종합설계 비코비코니조 문제 정의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6학번 김아주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비콘을 활용한 정밀 위치 추적 연구 및 사용자 위치 추적 앱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연구 배경은 비콘을 활용한 위치 측이 기술은 이미 존재하나 비콘의 불규칙한 신호로 인해 정확도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치 측이법을 개선하고 이를 이용한 사용자 위치 제공 서비스를 갖춘 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비콘을 이용한 서비스들은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내는 데 그쳤습니다. 위치 측이법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비콘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프로젝트 연구 개발의 목표는 비콘의 약한 신호를 이용하여 최대한 정밀한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 개발의 범위는 비콘에서 받아온 신호를 토대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위치를 표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연구 개발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장소를 설정한 후 비콘을 설치하여 패킷을 정제해보고 다양한 수학적 지식과 논문을 참고하여 위치 추적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삼각 측량법, 칼만 필터, 가우시안 필터 등을 활용하고 덧붙일 수 있는 수학적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용자가 현재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UI를 개발하여 만들고 사용자의 위치 찾기, 목적지 길 안내 등의 기능을 가지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연구 방법은 실험 장소를 설정하여 비콘을 활용한 패킷을 분석하여 실험을 진행합니다. 패킷 분석에는 와이어샤크를 사용하고 DB에 저장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추가합니다. 측이법 알고리즘은 자바를 사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개발합니다. 연구 개발의 추진 전략은 본 연구의 목적은 비콘의 위치 추적 기술을 증대시키고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진행 전에 비콘 기술에 대한 이해와 비콘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비콘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기는 방안을 수립합니다. 이후 개발 과정을 거치고 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보며 수정과 검토를 반복합니다. 현재 개발할 기술은 위치 측위의 정확도를 높이고 간단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추후 활용을 넓히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개발 확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반복적 개발 모델을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 유지 보수가 쉽고 확장이 쉬운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기 위해 객체 지향 개발 모델을 적용합니다. 연구 계획 일정은 화면에 나온 다음과 같고 연구팀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구사항 명세서 발표를 맡은 김주아입니다. 과제명은 비콘을 이용한 실내 위치 추적 연구입니다. 저희 조 이름은 비코비코니조이며 지도교수는 원유재 교수님입니다. 조원은 서유경, 김주아, 김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펄포스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는 비코비코니조의 조원을 주요 독자로 한다. 비코비코니조의 조원은 본 명세서에 따라 비콘을 이용한 실내 위치 추적 서비스의 기능을 설계 및 구현한다. 부가적으로 발표를 통해 종합설계 1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주요 독자가 될 수 있다. 추후 본 시스템을 상품으로 개발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업체 직원들이 추가적인 독자가 될 수 있다. 스코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를 통하여 개발하게 될 실내 위치 추적 서비스는 실내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정밀 추적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보다 세밀하게 추적한다. 이를 통해 실내 길 안내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이점으로는 기존의 단순 지도나 인터넷 지도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실내에 대한 길 안내가 가능하며 건물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라도 쉽게 건물의 구조를 파악하고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요구사항 명세서 내에 이해가 따로 필요한 용어, 약어, 축약어 이외 참고한 문서는 없으므로 이 부분은 발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통신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발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모두 앱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지도, 사용자의 현재 위치, 사용자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향, 길 안내, 기타 설정 기능 등을 제공한다. 앱을 실행시키면 사용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지도, 현재 위치,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제공되고 길 안내 버튼과 설정 버튼이 존재하여 해당 앱의 기능을 조정할 수 있다.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사용자의 위치 추적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하였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시스템 기능 두 번째는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의 정의, 해당 기능의 세부 내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등을 기입하였습니다. 성능 요구사항입니다. 성능 요구사항은 위치정보 제공 요구사항에 맞춰 작성하였으며 산출 정보와 관련 요구사항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속성입니다. 신뢰성에 대해 요구사항을 작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 정보는 사업 수행 계획서이며 관련 요구사항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HW 제약 조건입니다. 앱을 실행하려는 스마트폰의 OS 버전이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우 버전 이상이어야 하며 램은 2GB 이상, 저장 공간 4GB 이상이어야 한다.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만 가능하다. 자원, 인력에 대한 제약 조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 인력은 주 개발 툴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이므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능숙히 다룰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자원은 개발을 위해 주 툴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블루투스 신호를 통한 위치 측정을 위한 비콘이 5개의 비콘이 필요하다. 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코비코니 팀의 서유경입니다. 이번 저희 팀의 유스케이스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과제명은 비콘을 이용한 실내 위치 추적 연구입니다. 저희 명세서의 목차입니다. 이 문서는 비콘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실내 위치를 표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명세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과 각 유스케이스에 대한 명세를 포함합니다. 먼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행위자가 존재하고 그 사이에는 회원가입, 목적지 선택, 친구 추가, 직원과 친구의 위치 표시라는 행위가 존재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표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회원가입 절차에 대해 명세합니다. 사용자는 서버에 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서버는 사용자에게 SMS로 인증번호를 전송합니다. 사용자는 전송된 인증번호를 회원 등록 화면에 입력하고 인증을 요청합니다. 서버는 사용자를 확인하고 사용자를 등록합니다. 서버는 사용자 등록을 완료한 뒤 사용자에게 이름과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요청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서버는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한 뒤 등록에 성공하였음을 알립니다. 이 행위의 결과는 사용자는 행원으로 등록됩니다. 만약 서버가 사용자를 확인할 때 인증번호가 잘못되어 인증에 실패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서버로부터 다시 인증번호를 요청하여 다시 인증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자가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완료 버튼을 눌렀을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다시 입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회원 등록 과정 중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을 경우 유스케이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목적지 선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표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명세합니다. 행위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도상에서 원하는 목적지 위치를 클릭합니다. 서버는 단말기에서 방향 정보를 받아 목적지 위치로 가기 위한 방향과 거리를 계산하여 어플에 표시합니다.
이 행위의 결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방향과 거리가 어플상에 표시가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목적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유스 케이스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친구 추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뮤티 표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친구 추가에 대해 명세합니다. 액터는 클라이언트와 다른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친구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서버로 전송합니다. 서버는 입력된 아이디를 사용하여 해당 아이디의 다른 사용자를 찾아 친구 추가 수락을 요청합니다. 다른 사용자는 친구 수락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버는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의 관계를 친구로 저장합니다. 서버는 해당 친구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서버는 그 친구의 위치와 거리를 단말기 지도상에 표시해 줍니다. 이 행위의 결과는 다른 사용자가 친구로 추가됩니다.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고 완료 버튼을 눌렀을 경우 1번 사에서 사용자에게 해당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다시 입력을 요청합니다. 2번에서 다른 사용자의 아이디를 입력할 때 입력된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서버는 사용자에게 다시 입력을 요청합니다. 만약 다른 사용자가 친구 수락 버튼을 거절하였을 경우 4번, 5번, 6번의 과정이 생략됩니다. 거절하였다는 알림은 사용자에게 전송하지 않습니다. 서버가 해당 친구와의 거리를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친구가 해당 실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5번, 6번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해당 위치에 존재하지 않음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사용자가 친구 추가 과정 중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을 경우 유스 케이스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직원과 친구의 위치 표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 친구의 위치 표시 시스템에 대해 명세합니다. 액터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의 과정을 이미 그 이전의 상태는 친구 추가 과정을 이미 거친 경우이고 직원 목록이 이미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 이 과정이 수행됩니다. 서버는 직원과 목록상에 있는 친구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서버는 그 직원과 친구의 위치와 거리를 단말기 지도상에 표시해 줍니다. 이 행위의 결과는 직원과 친구 위치의 방향과 거리가 표시됩니다. 만약 친구가 해당 실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1번, 2번 과정을 생략합니다. 여기까지 유스케이스 설명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